안녕하세요, 양정기입니다. 양정기의 킥스토리 오늘 21번째 시간에 소개할 농구화는요, 나이키의 에어포스 원 하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에어포스 원이라는 제품은 1982년에 최초 발매가 됐던 제품입니다.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나이키에서 만든 첫 농구화가 바로 에어포스 원이었습니다.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이제 에어포스 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.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신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 제품 안 신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. 제가 청소년기 때도 이 제품은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여러 켤레 착용을 했었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그 중에서도 에어포스 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, 바로 라시드 월러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. 이 선수는 16년 동안 NBA에서 활동을 하면서 1000경기 넘는 경기에 출장을 했는데 그 모든 경기를 이 에어포스 원 하이 모델만을 신고 출전을 했습니다.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농구를 하기에는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슈즈인데 이 신발만을 신고 그렇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아트 오브 챔피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테마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발매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. 2004년에 이제 우승했던 그 파이널을 기념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. 라시드 월러스가 실제 당시에 착용을 했던 그런 컬러로 나왔고요. 그래서 이제 2004년이라고 이렇게 금속 팁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. 당시에 그 컬렉션의 좀 특징이라면 컨버스 제품부터 조던 14, 라스트 샷 모델이라든지 코비 원, 파이널 세컨드라는 그 모델도 있었고요. 이런 제품들에 다 이렇게 금속 이 트로피 모양의 이 구성물을 달아줬어요. 별건 아닙니다만 또 이런 요소들이 또 지름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. 아쉽게도 이 에어포스 원 제품은 국내 발매는 되지 못했습니다. 해외 발매가는 $130로 발매가 됐었어요. 그 우승했던 이제 그 시즌이 그 전당포 레이커스하고 맞붙었던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. 당시에 레이커스가 샤크 코비 그리고 칼 말론의 페이튼까지 가세를 해서 정말 3핏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. 그 길을 딱 가로막은 게 배드보이즈 2기 팀이었죠. 당시에 이제 라시드 월러스는 시즌 중반에서야 이제 합류를 했던 그런 선수였어요. 당시 그 시즌이 월러스에게는 굉장히 좀 방황의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. 팀을 한 서너 번 정도 바꿉니다.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좀 세신 분이라서 게임 내에서 테크니컬 파울도 많이 받고 하면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요. 그랬더니 이제 조금 문제가 있던 선수였는데 디트로이트에 와서 비로소 팀의 정말 중심이 돼서 우승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좀 뜻깊은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라시드 월러스는 타점 높은 점퍼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. 뭔가 내 외곽을 다 갖췄던 그런 어떤 스코어러 같은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 점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마크로 이렇게 사용이 돼서 항상 이 쉴드 포스에는 이 마크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이렇게 백넘버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스트랩도 이 하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농구하면서 좀 느껴봤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피팅과 재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피팅은 굉장히 고전적인 피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촘촘하게 슈레이스 이제 홀이 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끈을 딱 조이게 되면 발목 지지까지 아주 확실하게 나름대로 촘촘한 타이트한 피팅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. 다만 이제 가죽 소재가 사용이 됐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나멜 어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발에 착 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은 상당히 좀 덜한 편이에요. 일반 가죽 모델보다는 약간 좀 발하고 좀 따로 노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착용감 자체도 약간은 좀 하드한 느낌이 좀 있어서 피팅감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런 소재보다는 일반 이제 가죽 소재 제품들이 훨씬 더 좀 나은 부분은 좀 분명히 있겠습니다. 나름대로 이 스트랩도
이 끈으로 이렇게 마감한 데 위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조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. 이 솔하고 어퍼를 이렇게 스티치로 다 박음질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실로 다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둘러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튼튼하죠.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이 시드포스의 검정색 에나멜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품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었음에도 뭐 어디가 뭐 이렇게 터지거나 뭐 이렇게 솔이 분리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. 굉장히 좀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장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. 저는 평소 이제 에어포스는 280 사이즈를 주로 착용을 합니다.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퍼 공간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일상용으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구를 좀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꽉 조여도 어퍼가 좀 이렇게 울어버리는 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한 사이즈를 내려서 275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저에게는 이제 약간 좀 길이가 좀 이렇게 빠듯한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만 농구를 좀 할 요량으로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았던 부분이 있어요. 이 어퍼 자체가 좀 높이가 있습니다. 토박스도 좀 높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은 좀 이렇게 사이즈 업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뭐 최신의 농구화들 사이즈에 비해서는 반 다운 정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기분 좋은 사이즈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무게는 좀 굉장히 나가는 편이에요. 뭐 옛날 신발이기 때문에 275 사이즈인데 510g 정도가 나옵니다. 제가 평소 이제 다른 제품들은 285 사이즈 무게를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은 이제 한 사이즈를 내린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는 나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. 실제로 뭐 들었을 때나 착용했을 때나 무게는 굉장히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. 뭐 여러 가지로 패션 아이템으로서는 아주 뭐 훌륭한 클래식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지만 농구화로서는 그렇게 뭐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뭐 피팅적인 부분에서 특이할 건 없어서 저는 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접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접지는 뭐 예전 신발인 것처럼 약간 이제 피벗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원형 패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패턴이 일단은 뭐 그렇게 오밀조밀한 느낌이 없어요. 굉장히 좀 깨끗하게 관리되는 코트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코트에서는 대체로 좀 미끄러워서 가드 플레이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. 뭐 전력 질주를 했다가 급정거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어떤 뭐 헤지테이션 무브들을 한다거나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접지예요. 그래서 먼지가 조금 있거나 특히나 이제 땀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조금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접지력이고요. 뭐 빅맨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 뭐 포스트업 위주로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격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셨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사실 뭐 동네 농구에서 정통 빅맨 포지션을 소화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. 대부분이 뭐 다 1, 2, 3번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기에는 접지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접지력은 저는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쿠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에어솔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. 예전에 이제 뭐 사용하던 조던 뭐 초창기 모델들에 있는 그런 에어기 때문에 사실 뭐 쿠션감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. 굉장히 이제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, 뭐 아웃솔 재질과 미드솔 재질이 다 똑같은 그냥 이렇게 솔 자체가 어퍼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쿠션에 있어서는 정말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. 특히나 이렇게 가끔씩 이 제품이 정말 신고 싶기 때문에 신고 나가서 운동을 좀 해보면 그날은 굉장히 피곤합니다. 확실히 관절의 부담도 좀 있고요. 뭐 충격 흡수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단단한 어떤 그 쿠션감 때문에 운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역시 뭐 쿠션감에 있어서도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에어포스 제품은 이제 리액트 쿠션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리액트를 사용한 리액트 포스로 많이 나오고요. 예전에도 뭐 루나가 나왔을 때는 루나 포스로도 나왔었고요.
이런 식으로 이제 솔의 부분에서는 나이키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개량을 해서 발매가 좀 되고 있기도 한데요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에어포스, 라시드가 사용하던 그 에어포스를 그대로 발매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단단한 쿠션이 그대로 사용이 좀 됐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라시드 월러스가 이거를 그대로 신었을 리는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줌에어가 들어가 있는 에어포스일 거다. 뭐 이런 이제 카더라가 많이 돌기도 했었는데요. 라시드 월러스가 뭐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뭐 전용 인솔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뭐 똑같은 에어포스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농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쿠션감이 있는 인솔로 좀 교체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쿠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쿠션도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시점에서는 신고 농구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든 제품이기도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스러운 감성이 좀 그리워질 때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 제품들을 자주 착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느끼는 것이 와, 이걸 신고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정상급 NBA 정상급 선수로서 활약을 했던 라시드 월러스의 정말 그런 대단함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한마디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다 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정기의 킥스토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